여기까지 보내? 근데 상황가지고 용입해주니까 한참 다리 샤오미가 용량이 더미 파일이 너무 많이 생겨갖고 중국 새끼들 이상해. 공장 초기화한 지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쓰레기 파일이 50기가가 생겼어. 근데 모든 폴더를 다 뒤져봐도 안 보여. 그래갖고 아침에 찍은 거 업로드하고 공장 초기화 또 시키려고. 내 정부 생기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점전화가 만드는 전기장들까지 얘기했죠. 자,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전기장 계산들을 한번 잘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연습 문제 하나 줘볼까요? 연습 문제를 한번 줘봅시다. 풀면 오늘 병지가 점심 살 거야. 저희 사는 거. 어차피 사는 거야? 저녁도 사는 거. 이 인원을? 네. 라면 사주게? 라면만 해도 이게 얼마야? 라면만 해도 5만 원인데? 저희 회전초 밥 많이 먹었어요. 무슨 소리야 이거? 아유 아직 원영이가 안 왔네. 오늘 밥 먹으러 오나? 안 먹으러? 안 먹어요. 개노 좀 받네. 오늘 안 온대? 오늘 갑자기 존나 느낌 없는데 이거. 병지하고 따로 만나기로 했나? 아 저녁은 원영이랑 먹기로 했어? 그럴 리가. 자, 얘 반지름이 어린. 자, 여기 람다인. 자, 얘 전체 총 전하는 얼마가 될까? 총 전하는 얼마가 되지? 얘가 람다면 파이 얼 람다가 되겠지. 자, 이 중심 위치에서의 전기장은 얼마일까? 라는 문제야. 이거 맞춘 사람은 병지가 점심 산대. 저녁을 진짜. 병지와 단둘이 사납시다. 야, 병지 그러면 세뱃돈 털리고도 작년 거까지 다 내년 거까지 값을 받아갖고 사야 될 텐데. 그거 생각보다 있어. 아, 먼저 도망가면 되는구나. 먼저 또 불러줘. 친구들이 케이크 사줬어? 저녁에 예약돼 있어. 케이크도 안 주고? 아, 네 병지 이름 써주는 거 예약해놨잖아. 그냥 사주는 건데 이름까지 써.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써 빨리. 이름대로 누구한테? 현우 오늘 지각했다며? 거기가 소문이. 왜? 잼됐어요. 멋있어. 왠지. 아 근데 이현우가 지각했다면 그건 소문난다네. 선생님이 요즘 불면증인데 매일 아침마다 일찍 나와갖고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어. 예훈아 이제 덥지 않니? 저요? 어. 아니요. 예훈은 신입생 예훈이 들어갔는데 정말 키가 작다 그래서 좀 어. 안심이에요. 너보다 좀 작아. 그래서 정말 다행이라 생각. 예훈이라니 원래 작은가? 그런 그 예훈이도 좀 작았지. 그 예원이요? 어. 정예원이요? 어. 그 예원은 160 후반이었을 거예요. 160 됐어? 컸을 거예요. 걔는 그래? 좀 컸던 거 같아. 컸어? 여자 폰은 아니면 여자 좀큰 편? 누구밖에 안 생각나. 큰 애는 누구니? 보모가 욕 냅다 깔리던 애. 여원이. 아 근데 걔랑은 티키타카였잖아. 아니 일방적인 뭔가 관계가 있었지. 티키타카였. 저거 봐, 흐뭇한 생각하면서 앉아 있잖아. 저요? 제가 너무 즐겁죠. 11기는 벌써 공부 손 놔버린 애들 생겼는데. 근데 11기 열심히 11기 되게 열심히 한다. 누가 그래? 스카 가면은 어디서 들었어? 맨날 앉아 있는 두 명 있어. 아, 걔네들은 열심히 해. 한 아이가 걔가 민욱이. 네. 민욱이하고 하나가 누구지? 지원. 장지원. 네. 어떻게 알아요?
누구야? 너 친구 그 후배랑 친한다. 그 친구 있던데. 너 벌써 애후배 만들었어? 애 먹이려고? 꿀팁 많이 전수해주고 있어. 꿀팁을 알려줘? 엄청 진심 친구 한 명 있던데요. 나 모의고사? 나 그냥 이거 문제 정답 아니냐고 데스크에서 체크해달라고 하던 친구 있던데. 학원 모의고사. 아니 어떤 애가 나한테 그거 물어봤어. 학원 모의고사에 뭐 쓴 거냐? 무슨 홈한개도 물어봤는데. 이거 뭐지? 물리쌤 지금 저녁 드시러 하셨으니까 오시면 이제 전달했는데 자꾸 해달라고 계속 그러고 있어. 학원 모의고사 시간에 자는 게 있는데. 내일 학원 니네보다 점수가 낮아. 너네보다 점수가 낮아. 안 되는데? 내가 역대급 잘하는데 그거 빵점인데. 첫 시험 절반이 빵점이었어. 진짜로요? 아 맞아. 쌤이 그래서 나한테 핫한. 근데 물리는 원래 빵점이 나보다 나는 우리보다 게 심각하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야 근데 우리도 제2반 빵점이었으니까 반 아니었나? 여태까지 전적을 보면 아니요. 빵점이 없던 시험이 거의 아닌데? 그거야 제일 많이 써다 사기고 4명만 뻥때렸고 나머지는 요즘 그래도 빵점은 안 나와. 숙제를 강제로 막 부과시켜서 줬더니 빵점은 안 나와. 응? 애들이 물리습도 너무 많아. 내지도 않는데 뭐. 와 이거 애들하고 막 톡해? 팀하고 오 대박 인기쟁이. 인기나 나는 막 문제하면 그거 나 하면 원래 선배들한테 잘 못하는 애들이 후배들 잘 챙겨. 문제하면 물어봐 나한테. 예외가 있는데 누구? 너? 선후배한테 다 잘해? 다 못해. 다 안 해? 후배도 많아. 근데 병진 약간 후배도 패고 선배도 까고? 병진 선배들한테 인기쟁이에요. 진짜? 다 친해지고 싶어하는데 혼자 벽서. 골키퍼 시키고 싶다며. 골키퍼요? 아 이름이 병. 이번에 신입생 축구 선수 있니? 있어요. 전북현대 유스 출신. 그래? 걔는 진짜 슛이 달라요. 진짜? 양발을 쓰는데 어. 나가본 입장으로서 진짜 무서울 아 정도로. 11기에? 네. 걔는 빼야 되겠네. 아니, 니네 어벤팀 엄마. 뭐 한다며 이번에 체육대회 한다며 인과계들하고. 진짜요? 어. 근데 저번에 인광애들이 보이콧 싫다 그랬는데. 아니. 진박 수준 처참하다. 우리도 한번 보이콧 해야 돼. 삼산체육관에서 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렇다면 어저께 그 소문을 들었어. 누가 그래? 누가 그런 소문을 냈어요? 개구라 같은. 그 개구라. 9기 애들이. 근데 이제 국기 선배들이 실물력이 없잖아. 나갈 때는 안 하잖아. 어디 절대 안 하면 인곽에서 그런 소문이 들리면 그건 맞는 말이고요. 진곽에서 들리면 그건 찌라시래요. 가짜 뉴스야? 맞아. 우리는 막 전해 들어. 인광이 잘해, 우리가 잘해. 인광이 잘하는 거지. 우리 그때 달렸잖아. 근데 이번에 신입생 애들이 피지컬이 좋잖아. 키가 다 크잖아. 범우도 키는 큰데. 근데 범호보다 키 크네. 예원아 단어를 잘못 선택했어. 범호는 키만 커. 살짝 얼굴이 중이 범호야. 범호 중학교 때 비해서 엄청 사람 됐지. 근데 진짜 험악한 친구 있어. 얼굴도 엄청 잘생겨졌는데. 범호보다 덩치도 큰데 머리를 거의 그 군대 전역한 지 한 달 된 머리 이래가지고 진짜 머리 이렇게 돼 있고 진짜 험악해. 우리 학교에? 그때 1년도 부딪히기 힘든 남자. 진짜 험악해. 진짜 무서워. 너무 무서워. 1학년에? 11기? 11기에 들어오신 거 있는데 그래? 너무 무서워. 딴 애들 부딪히면 어디 하나 부러질 거. 그럼 인과계들하고 체육대회 할만한데? 걔 맨 앞에 세워갖고 인상 쓰고 있게 하는 거야. 이렇게 문신 팔토시 이렇게 쓰고. 자, 다 했습니까? 얼마 나왔죠? 맞네. 너 때리래, 쟤들이. 맞네. 그래. 자, 농구 주전도 아니고. 다 답 나온 사람. 자, 얘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어. 자, 이 부분에 해당하는 전화를 봐야 되겠지. 맞아요? 이 전화는 얼마가 될까? 람다 곱하기 라지얼 d 세타가 돼버릴 거야. 오케이? 그리고 여기를 세타로 놓게 되면 편리하겠지. 여기를 세타로 놓게 되면 얘는 자, 이쪽 방향에 뭐가 나타나? D2가 나타나지. 그런데 말이야. 얘는 반대쪽에도 D가 있어. 그치? 그래 안 그래?
이때 요 성분이 서로 상쇄돼 버린단 말이야. 맞아요? 자, 그렇다면 얘는 이쪽 성분만 남겠지. 그래 안 그래? 여기 뭐가 되니? 90도가 되겠지. 90도는 아니다. 이 각도 관계를 한번 봐야 되겠다. 이 각도는 어떻게 나타나지? 이 방향에 대해서 이 각도가 이 각도지. 여기가 세타 되는구나. 그럼 얘는 뭐가 되니? 세타의 사인 성분이 되겠지. D 사인 세타를 갖다 넣어주면 되겠다. 여기서 D라는 크기는 얼마가 돼버리죠? K 곱하기 4파이프론 제로분의 1이야. 얘는 라지 얼 제곱분의 자 DQ라는 값이 돼버리겠지. 왜? 응? 저 Q에서 세타예요. 이거 세타. 아니 위에 파이알. 얘는 Q. 세타가 2파이알 람다일 수가 없잖아. 파이알 람다가 될 수가 없지. 자, 그렇다면 얘는 2라는 값은 인테그럴 DE 사인 세타야. 오케이? 자, 이때 이 값은 인테그럴 0부터 어디까지? 파이까지 K 곱하기 라지얼 제곱분의 람다 얼 D세타인데 사인 D세타가 되겠지. 얼얼 하나씩 지워지고 상수니까 나와버립니다. K 곱하기 라지얼분의 람다가 됐어. 사인 적분하면 뭐가 되지? 마이너스 코사인이 돼버리지. 자, 0부터 파이까지. 그럼 얘는 뭐가 되지? 2가 돼버리겠지. 2K 곱하기 얼분의 람다야. Q값이 주어진다면 2K 곱하기 얼 제곱 파이 얼 제곱분의 얼마? 람다라는 값으로 나타내주면 되겠다. Q라는 값으로 나타내주면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보통 람다로 주어진다면 이 값 또는 Q로 주어지면 이 값을 써주면 될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반만 또 다르게 쓰는 경우도 있어. 요거는 이제 응용이야. 응용. 누가? 먼저 여기 있잖아. 반지름이 똑같은데 얘는 이쪽이 람다고 이쪽이 마이너스 람다래. 자, 그러면 이 녀석에 의한 전기장은 어떻게? 이 녀석에 의한 전기장은 이 방향이지. 대칭이 되는 위치의 전기장은 얼마가 되니? 이 방향이 되잖아. 그럼 요거에 얘 이성분이 상쇄돼 버리잖아. 그래서 요 합만 계산하면 돼. 그럼 걔는 뭐가 되니? 코사인 세타가 되겠지. 맞아? 그래서 이런 형태로 구하는 문제도 있어.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형태도 계산 가능한 문제이다. 책에서는 그 중에 일부만 예제로 나와 있어. 특정한 각도 60도, 60도분만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 방법으로 구간만 달리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점전화의 운동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점전화에 대한 운동을 한번 볼게. 22-6 지난 시간에 하나는 다뤄봤어. 전기장 안에 점전화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주제를 갖고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주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 자, 이게 극판이 있는데 극판의 길이를 뭐라고 할까? 라지 L이라고 할까? 이때 위쪽에 플러스 극이 걸려있고 아래 마이너스 걸려서 이 내부에는 균일한 전기장 E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게. 자, 이때
이쪽에 플러스 전하를 띈 입자가 얼마의 속도로? V0라는 속도로 정 가운데서 입사를 한다라고 얘기해. 자, 이때 이 아이는 충분히 간격이 넓어서 이 전하가 빠져나올 때까지 벽면에 닿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자, 그러면 얘는 지금 현재 어떤 힘을 받게 됩니까? 아랫방향으로 Q2라는 힘을 받겠죠. 자, 그래서 운동을 해석해보면 얘는 X방향과 Y방향에 대한 운동에서 X방향으로 나타나는 힘들의 합은 뭐가 되지? 0이지. 따라서 X방향의 속도는 계속해서 V0가 되는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Y방향으로 나타나는 힘들의 합은 뭐가 돼버립니까? Q2가 돼버리지. 이게 MAY가 돼서 AY는 얼마? M분의 Q2가 되는 무슨 운동을 하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게 될 거야. 두 운동이 합성이 돼버리면 무슨 운동이 돼버리지? 포물선 운동이 돼버리지. 자, 포물선 운동은 한쪽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 또 한쪽 방향으로는 가속도 운동하는 경우들이 포물선 운동하는 경우들이 많아. 아닌 경우도 있지만. 자, 이때 이렇게 포물선 운동해 와서 이곳을 빠져나오는 순간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자. 자, 질문 첫 번째. 이거 플러스 전하 썼네. 자, 플러스 전하가 극판을 빠져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한번 살펴보자. 극판을 빠져나온 데 걸린 시간은 얼마가 될까요? 극판을 빠져나온 데 걸린 시간은 얼마가 되지? 쟤는 L이라는 거리를 V0라는 속력으로 T만큼 걸렸지. 따라서 그럼 뭐가 돼? T는 V0분의 L이라고 해. V0분의 L이다. 자, 두 번째. 자, 이만큼 왔다면 얘는 이동한 거리가 있어야 되겠지. 얘가 빠져나온 순간에 편향 거리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 이거를 Y1이라고 해보자. Y1의 거리는 얼마가 돼버립니까? Y1은 이 시간 동안 등가속도 운동한 거리가 되겠지. 2분의 1 곱하기 A Y T 제곱이 돼버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자, 얘는 M분의 Q2 곱하기 T 제곱이니까 V0 제곱 L 제곱이라는 값이 편향거리가 되었다. 자, 이때 빠져나오는 순간에 속도는 속력이라고 하자. Vx는 뭐가 되지? V0가 돼버리고 Vy는 얼마가 돼버릴까? 얘는 AYT가 돼버리겠지. 따라서 얘는 M분의 Q2 곱하기 V0분의 L이라는 속력을 갖게 될 거야. 자, 얘는 지금 빠져나오는 순간에 속도가 있는데 X방향의 속도 Vx인데 이게 V0고 Y방향 속도가 Vy라고 해. 이때 X축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얘기해보자. 오케이? 그러면 이 경우에 탄젠트 세타는 얼마가 돼버리지? 탄젠트 세타는 Vx분의 Vy가 돼버리니까 얘는 MV0의 제곱분의 QEL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여기에 어떤 스크린이 있다라고 하자. 이때 스크린까지의 거리는 스몰 l이라고 얘기해보자. 그럼 얘는 이쪽에 와서 찍혀버리지. 그렇다면 자, 이 편향거리 y2는 얼마가 되어버릴까? 자, y2라고 하는 녀석은 l 곱하기 탄젠트 세타라고 표현해 줄 수가 있지. 따라서 얘는 mv0 제곱분의 q2 라지 l 스몰 l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전체 편향거리를 H라고 한다면 전체 편향거리 H는 얼마가 될까? H라는 것은 Y1 더하기 Y2가 돼버리지. 공통 부분으로 묶어버리면 자 얘는 2배가 들어가니까 2배의 MV0 제곱분의 자 쟤는 Q2 라지 L 라지 L 더하기 2배의 L 이런 값이 돼버렸다라고 하지. 그래서 전체 편향거리까지 계산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유명한 문제 중에 하나다. 굉장히 유명한 문제예요, 이 문제는. 그래서 내신 문제로도 종종 이용되었던 문제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전기장 안에 쌍극자라는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전기장 안에 쌍극자. 우리 봄은 언제 8장 풀 거야? 아니 봤어. 필기 봤어가지고. 아, 다 했어 벌써? 요즘 봄어가 졸지도 않고 참 착해. 앞 시간에 충분한 휴식을 취했나? 그 보정을 시켜줘 걔가? 보정을 시켜줘? 오. 갤럭시계 좋구나. 펜이 좀 불편하지, 갤럭시계. 펜이 가늘어서 좀 불편하지. 아니야? 이번 주에 가서 S23 사전 예매 해놔야 되는데. 뭐라고? 23는 아직 안 나왔어요. 언팩했잖아. 아 그래요? 이번 주에 사전 예약 받고 다음 주부터 개통시켜 줄걸? 다 정리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전기장 안에 쌍극자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전기장 안에 쌍극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배우지 않은 개념이 있지. 바로 토크라는 개념이 자 있어서 토크 개념 물투할 때 했구나, 그치? 자, 그래서 토크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쌍극자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다시피 부호가 반대고 전하량이 똑같은 두 전하가 매우 짧은 거리에 붙어 있을 때 얘는 마치 한 입자처럼 행동한다라고 얘기해서 얘들을 전기 쌍극자라고 불리우고 했어요. 이 전기 쌍극자에서 나타나는 토크와 그리고 전기 쌍극자에 저장된 포텐셜 에너지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먼저 토크를 한번 살펴보자. 자, 토크를 계산해 볼게. 지난번에 우리 어저께 했던 얘기일 거야. 전기 쌍극자에 의한 전기장 시험에 상당히 여러 번 나왔다. 자, 여기에 플러스
전기장이 이렇게 나타났어. 오른쪽 방향으로 나타난 전기장이 있다라고 해. 여기 내부에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자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이런 막대기로 연결이 돼 있다라고 가정하자. 사실은 막대기로 연결된 게 아니고 전기력으로 딱 뭉쳐진 아이야. 이 거리 내에서. 자, 이건 물리적 구조가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거야. 이때 둘 사이의 거리를 D라고 얘기하는데 플러스 전하는 오른쪽으로 어떤 힘을 받지? 오른쪽으로 Q2라는 힘을 받게 되고 자, 마이너스 전하는 왼쪽으로 얘가 플러스 Q고 얘가 마이너스 Q야. 그래서 얘는 Q2라는 힘 똑같이 반대 방향으로 받게 된다라고 해. 자, 그러면 이 힘에 의해서 얘는 이쪽 방향으로 회전하고 이 힘에 의해서 이쪽 방향으로 회전해 버리겠지.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니까 두 녀석이 갖게 되는 토크의 합이 같습니다. 자, 얘는 플러스 전하에 의한 토크와 마이너스 전하에 의한 토크의 합으로 나타내 줄 수 있다. 그렇다면 플러스 전하에 의한 토크는 Q 곱하기 E 곱하기 2분의 D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이야기하고 또 저 아이는 또 뭐가 됩니까? 플러스 Q 곱하기 E 곱하기 2분의 D 곱하기 또 사인 세타라고 쓸 수가 있다라고 하지. 자, 여기에서 얘는 자 Q 곱하기 E 곱하기 D 사인 세타라고 표현해 줍니다. 자, 여기에서 전기장을 제외한 요소를 묶어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얘를 우리 뭐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전기 쌍극자라고 정의했었죠. 전기 쌍극자 P 곱하기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했대요. 자, 이 전기 쌍극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나타나는 벡터가 돼버리고 전기장도 벡터가 돼버렸거든. 그 녀석에 뭐가 돼? 사인 세타가 붙어 있다면 얘는 뭐가 되니?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자, 저 입자에 작용하는, 저 쌍극자에 작용하는 토크는 P 크로스 E라고 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전기 쌍극자가 자 전기장 속에 존재한다면 이와 같은 토크를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얘는 다음과 같이 또 나타내 줄 수 있다. 에너지 계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기 쌍극자에 저장된 포텐셜 에너지를 한번 보자. 전기장 내에 전기 쌍극자가 있으면 그 전기 쌍극자 내에 포텐셜 에너지가 저장된다라고 하는데 그 포텐셜 에너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회전 운동하는 물체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를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자, 회전 운동에서의 E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헉, 현수야, 온지 2시간 만에 주는 거야? 2타임 만에? 주지 마. 택시 타고 갔다 왔지. 부자야, 부자. 무슨 충전기? 노트북 충전기요. 아, 노트북을 아예 못 사가지고 충전이 안 돼요. 너 무슨 배짱으로 노트북 충전기를 안 갖고 왔어? 그래가지고 아예 친구가 빌려놓고 교실에다 두고 왔어요. 노트북을? 아예 충전기 자체를 아예 두고 왔어요. 충전기, 아, 같은 기종이야? 네, 같은 거. 그럼 친구한테 빌리지 그랬어. 근데 그 친구 중도 살아가지고 송도 가서 받아오면 되잖아. 학교 갔다는 게 낫지 않나요? 그 친구는 학교에서 가져가라고. 학교 아니면- 게 아니라 제 걸 일방적으로 쓰고 그럼 네가 잘못했지. 걔한테 학교에 와서 그걸 찾아서 너한테 전해달라고 그래야지. 장군성 앞으로 갖고 와 그러면 되잖아. 맨 처음에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어. 근데 부모님이 법적으로 따져도 이건 네 잘못이라고 해가지고 왜? 그러니까 애초에 빌려줬을 때 그건 주인 책임이에요. 그래서 돈 빌려줬을 때도 실력이 갚으라는 소리 안 하면 그거는 없어져요. 형사법으로 법으로 돼 있나 봐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죠. 네가 허락해줬어 가져가는 거? 허락해줬죠. 해줬죠. 왜? 가져가, 해놓고. 왜? 아니 빌려달라는데 안 빌려줄 수 없잖아요.
죽어도 안 빌려준다고 하지. 도엽이 학교에서 찐따구나. 네. 그거라도 안 빌려주면 친구가 없는 거네. 너만 좀 챙겨주는 거야? 너 둘이 같이 찐따야? 아니에요. 경제 인기. 경기 인싸예요. 경기 기만해요. 인기쟁이에요. 자 그러면 회전 운동에서의 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회전 운동 바로 앞에서 역학 진도를 끊었죠. 자, 회전 운동에서의 일을 한번 랜덤하게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 여기 어떤 의미의 물체가 있었어. 판때기 모양이라고 그냥 가정할게. 입체적으로 판때기 모양을 그릴 거야. 자, 여기 회전축이 있어요. 회전축이 있어. 자, 얘는 거리가 얼마큼인 곳에 RI인 곳에 힘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냥 어린 곳이라고 하자. 그냥 귀찮으니까. 어린 곳에서 힘이 작용하는데 힘은 어떤 힘이 작용할까? 이 판때기에서 3차원적인 힘이 작용한다라고 얘기할게. 이 힘을 성분을 분해해 볼 거야. 자, 얘는 면에 나란한 이 면의 정사형을 내렸을 때 이렇게 나타나. 이 방향의 힘과 연직 방향의 힘으로 두 방향으로 나눌 수가 있대. 이 연직 방향의 힘을 FT라고 하자. FT라고 할게. 자, 그리고 얘는 지름 성분의 힘이야. 자, 얘를 두 방향으로 나눌 거야. 지름 방향과 접선 방향 두 방향으로 나눌 거야. 그래서 지름 방향의 힘이 자, 요 성분의 힘이 돼 버려. 자, 이 성분의 힘은 F어리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접선 방향에 요 힘이 있는데 이게 FT라고 얘기하자. F라는 힘을 세 방향으로 나눠준 거야. 입체 모양이야 이거.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 제도티브 제도티브. 어? 아, FN이야. 쏘리. 같은 틀 리가 없지. 면에 수직하다. 노멀. T 탄젠셜 접선 방향. 얘는 레디얼 지름 방향. 그래서 세 방향으로 이렇게 분해를 해줬어. 이거 이해 안 가니까 평면 구조로 다시 한번 그리고 힘만 다시 표현해 줄까? 안 해도 돼? 자, 이렇게 됐는데 얘가 F어리고요. 얘가 FN이고요. 얘가 FT예요. 그래서 힘이 이 대각선 방향으로 F라는 힘이 나타난 걸 표시해주고 있어요. 이때 이 물체는 회전을 한단 말이야. 그죠? 회전 운동을 해서 얼마큼의 이동 거리를 갖게 됩니까? 요만큼의 이동 거리를 갖게 되는데 DS가 돼. DS는 여기에 중심각이 D세타가 되거든. 그럼 DS의 크기는 얼마가 돼버리지? all D세타가 돼버리겠지. 맞습니까? 이때 아주 적은 부분에 대한 1dW라고 하는 녀석은 전체 F.DS라고 써줄 수 있잖아요. 그쵸? 그치? 맞아요? 이때 일을 해주는 것은 회전하는 방향이 DS 방향이니까 회전하는 방향에 힘밖에 없겠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 FT 곱하기 DS라고 쓸 수 있게 돼. FT? FT는 이렇게 쓰네. FT에다 DS 풀었으면 얼 곱하기 D 세타야. 접선 방향의 힘 곱하기 그곳까지 거리하면 뭐가 되지? 얘가 바로 토크가 되는 거야. 타우 D 세타라고 해. 따라서 회전하는 경우에 외력이 하는 일은 인테그럴 타우 D 세타라고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걸 이용해서
자, 이걸 이용해서 전기장 내 전기 쌍극자에 저장되는 에너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저장되는 포텐셜 에너지를 한번 보자. 일반적인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은 외력이 한 일과 어때? 같다라고 얘기했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한 이야기였어. 그치? 자, 그렇다면 얘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네. 델타 U는 UF-UI라고 쓸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얘는 인테그럴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 자, 뭐가 됩니까? 타우 곱하기 d 세타란 말이야. 이때 타우라는 크기를 좀 전에 구했지. 얼마가 된다고? p 사인 세타라고 구했잖아. 그래서 얘는 p 사인 세타를 집어넣어 보자. 이때 세타 i의 세타 f까지 p2 사인 세타 d 세타라고 해요. 사인 세타 적분하면 p는 일정한 값이니까 뭐가 돼버리지? 빠져나가고 사인 세타 적분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세타 i에서 세타 f까지가 되겠지. 맞아요? 즉 얘는 자 마이너스 p2 곱하기 코사인 세타 f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i라고 쓸 수가 있대요. 자, 여기에서 세타 i가 0일 때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되거든. 세타 i가 기준점일 때 포텐셜 에너지 0이거든. 그럼 세타 i는 몇 도일 때야? 0이 되기 위해서는 90도가 되겠지.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가 0이야. 자, 그리고 세타 F라는 녀석을 세타라고 할 때 포텐셜 에너지는 U라고 그냥 쓰기로 하자. 자, 그렇다면 얘 U는 마이너스 P2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는 값이 돼버렸네. 얘도 벡터고 얘도 벡터인데 코사인이야. 무슨 곱이 됐지? 도트 곱이 됐지. 따라서 마이너스 P 도트 2라고 써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전기장 내 쌍극자에 저장되는 포텐셜 에너지가 됩니다. 둘 다 값이 똑같아. 단위가 똑같아. 쟤는 사인 세타고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된다는 것만 달라.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들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뒤쪽으로 넘어가는데 재미난 문제가 있어서 하나 풀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이게 바뀐 교과에서 11판에 넣었고 그 전 교과에만 있어요. 사중극자라는 아이가 있어서 그 사중극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번에 이중극자 계산했던 걸 한번 잘 상상해봐. 이중극자일 때 Y축 방향에 있을 때 우리는 이항급수를 전개해서 썼지. 기억나? 이항급수를 전개해서 썼거든. 그거와 관계 있는 거니까 한번 잘 봐두세요. 내가 무슨 배짱으로 지우개를 안 갖고 왔지? 자, 이런 걸 한번 살펴볼게. 사중극자라는 것은 우리 쌍극자를 이중극자라고 얘기하거든. 사중극자는 전하가 몇 개 있는 경우야? 4개가 있는 경우야. 그 4개가 있는 경우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여기에 축이 있어. 축이 있고 여기에 플러스 전하가 있어. 플러스 Q야. 자, 그리고 거리가
거리가 D만큼 떨어진 곳에 자 여기에 전화 두 개가 붙어 있어. 둘 다 마이너스야. 사이 거리는 D야. 또 여기 D만큼 떨어진 곳에 또 뭐가 있어? 플러스 Q가 있는 거야. 이렇게 놓여져 있대. 오케이? 이렇게 놓여져 있을 때 자,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얼마큼 떨어진 곳에서 전기장을 계산해 보지. 얼마나 어이없는지 한번 볼까? 되게 어이없다 이거. 계산해 보면 되게 어이없을 거야. 우리 어저께 계산할 때 각각의 전하에 의한 전기장을 다 따로따로 계산했었지, 그치? 자, 그러면 전체 전기장 값이 이렇게 나타나. K 곱하기 얘는 all 플러스 D지. 제곱분의 얼마? Q가 돼버리고. 또 얘들은 마이너스에 한 것이니까 K 곱하기 all 제곱분의 Q 곱하기 2가 되겠지. 또 이 녀석에 대해서는 얼마가 돼? 플러스 K 곱하기 all 마이너스 D의 제곱분의 Q라고 했어. 그치? 이거 되게 어이없게 나온다. 한번 봐봐. 선생님이 실수로 잘못 풀었다고 치고 어이없는 답을 한번 내주게. 이럴 때는 하나 더 생각해야 된다는 걸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그래. 자, 그럼 얘는 K 곱하기 all 제곱분의 Q 곱하기 1 플러스 all 분의 D의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K 곱하기 all 제곱분의 2Q 플러스 K 곱하기 all 제곱분의 Q 곱하기 1 마이너스 all 분의 D의 제곱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썼어. 그럼 공통부분으로 묶어볼까? 공통부분으로 묶어버리면 K 곱하기 all 제곱분의 Q 곱하기 얘는 1 마이너스 2배의 all 분의 D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플러스 all 분의 2D가 됐어. 얼마가 되지? 얼마가 됐지? 0이야. 0이래. 가니? 전기장 과연 여기서 0일까? 과연 전기장이 0일까? 아니란 말이야. 0일 근거가 없어. 이걸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계산했더니 0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 근사가 잘못되지. 근사는 이거 근사가 뭐 잘못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요. 우리 한 가지 생각을 더 해야 돼. 어떤 거? 사중국자는요. 지금 여기서 몇 번째 항까지 고려했지? X의 1차 항까지 고려한 거지. 2차 항까지 고려해야 돼. 얘는 여기부터 잘못됐다. 이 과정이 틀리다. 얘는 이렇게 해줘야 돼. 1 플러스 X의 N제곱은 1 플러스 NX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N의 N-1 곱하기 X 제곱 똔똔똔이 되는 두 번째 항까지 고려해줘야 된다는 거야. 이해해? 자, 그러면 다시 전개를 해보도록 할게. 따라서 얘는 K 곱하기 all 제곱분의 Q 곱하기 자, 1 마이너스 all 분의 2D가 됐고요. 요거 고려하면 얘는 뭐가 되니? 2분의 자, 저 녀석이 얼마가 돼? n이 마이너스 2가 됐단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곱하기야. 곱하기 뭐가 되니? all 제곱분의 얼마? D 제곱이라는 값이 돼야 되겠지. 플러스 자 마이너스 2 자 플러스 얘는 뭐가 돼버려? 다음 i는 1 플러스 얼분의 2tg 자 플러스 쟤는 뭐가 돼버리지 다시?
2분의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얼 제곱분의 d 제곱이라고 써주게 됐지. 그러면 지워지는 i는 똑같네. 그치? 1차항까지는 다 지워지게 됐어. 그럼 2차항까지 나타났으니까 얘는 뭐가 되니? k 곱하기 얼 제곱분의 q 곱하기 얘는 얼마가 됐지? 3 곱하기 2배가 되니까 얼마? 6 곱하기 얼 제곱분의 d 제곱이라는 값으로 나타나게 된대. 그래서 얘는 k 곱하기 얼 4제곱분의 6qd의 제곱이라는 값이 된다라고 해. 그래서 이런 녀석들을 우리는 뭐라고? 사중극자의 전기장이라고 얘기해. 사중극자에 의한 전기장. 그래서 얘는 쿼드로폴이라고 q라는 값으로 p 대신에 다른 값으로 또 써주게 돼 있어. 그래서 아주 특별하게 2차항까지 근사하는 게 일반 물리 과정을 통해서 딱 이 문제 하나야. 오케이? 그래서 사중극자는 두 번째 항까지 고려해야 답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은 1차항만 고려해야 될 때랑 2차항만 고려해야 될 때를 어떻게 나눠요? 기준이 뭐예요? 아, 어떤 값이 0이 아닐 때 1차항까지 근사시켰더니 0이 됐대. 그럼 2차항까지 다시 가는 거야. 아, 1차항까지만 했는데 0이 나오고 2차항까지 가요? 0일 리는 없잖아. 2차항도 0 나오면 3차항 가요? 아, 그렇게 계속 가는 거야. 그러면은 1차항도 고려 안 하면 어떻게 돼요? 1차항도 고려 안 했을 때 답 나오면 그냥 그대로 가요? 그거 있잖아. 우리 지구 중력. H를 그냥 날려버려도 상관없었잖아. 아. 워낙 큰 차이를 갖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사중극자라는 것도 있다. 이건 분자구조에서 볼 수 있는 아이들이지. 분자구조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는 이산화탄소 형태들이 있을 수가 있어. 이산화탄소 형태들이 이런 형태로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오늘의 중요한 이야기 가우스 법칙이라는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가우스 법칙. 이 문제는 아주 독특해서 알려준 거야. 보통은 1차항까지만 써도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2차항까지 근사시켜야 문제가 풀린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줬어요. 전체 다 지워도 됩니까? 아직 지웅이가 쓰고 있구나. 찍어. 야, 도엽이 없는 게 너무 많다. 전기도 없어. 아, 병지는 또 저기 또 박혀갖고 뭐해. 야, 날씬하다 병지 되게. 어떻게 그 틈에 껴있니? 저 틈에 껴있는 사람이 희수. 현서도 말랐지. 지웅이, 서인이, 문서희 될까요? 알바. 준현이는 입구에서 낄 것 같은데? 저요? 요즘 겁나 떴어요. 문서희가 뚜껑. 저 이제 지우보다 무서워요. 네가 준현이야? 아, 저 근데 진짜 많이 떴어요. 네가 아무리 쪄도 제가 근데 네가 떴다고 쪘다고 깨이는데. 없다고 그랬어. 요즘 매번 새로운 기록을 깨고 있어요. 선생님 다리 한 짝도 안 들어갈 것 같은데. 20 넘는데. 나보다 무거운데? 60은 나 초등학교 때로. 자, 60을 초등학교 때 넘었다고?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 키가 163이었나 8이었나. 선생님이 대학원 졸업할 때 체중이 58kg였어. 와. 근데 지금 뭐 거의 30kg 넘게 쪘거든? 그럼 너 지금부터 한 60kg 정도, 40kg 정도 넘게 찌면은 김준현 되겠다. 최준현이 아닌 거예요? 감사하게. 아니, 생긴 거는 최준현이고 체중이 김준현. 와. 최준이 김준현인데 어떻게 생긴 게 최준현인데요? 쟤는 너를 부러워하지. 너의 외모를 부러워하잖아. 넘어가요? 자, 그러면 챕터 23을 한번 살펴보자.
가우스 법칙이라는 법칙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전기장을 엄청 어렵게 계산했잖아. 그죠? 전기장을 엄청 적분해서 어렵게 계산했단 말이야. 이거를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어. 근데 가우스 법칙은 다 하셔. 얘는 적분을 썼지만 적분의 계산이 없이 어떻게 전기장을 계산해 줄 수 있다라고 해. 고도의 대칭성을 이용한 전기장의 계산인데 첫 번째 이야기 23-1을 한번 보자. 전기 다발이라고 하는데 말은 전기 다발인데 똑같은 말이 뭐야? 선속이야. 얘는 일렉트릭 플럭스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 플럭스라는 말을 써. 플럭스. 다발을 플럭스라고 표현해. 오케이, 뭉탱이가 몇 뭉탱이냐? 그걸 물을 때 플럭스라는 말을 쓰게 된답니다. 자, 그러면 이 전기다발, 전기선속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기본적인 전기선속들 계산을 한번 얘기해 볼게. 이 전기선속 문제는 직접적으로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 오케이? 직접 나올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얘를 세 가지 이용으로 나눠서 얘기해 보도록 하지. 첫 번째, 균일한 전기장 속에서. 자, 균일한 전기장 속에서 이 전기장의 수직한 단면을 자, 그려줬대. 이 면적이 A 제곱미터야. 자, 여기에 전기장 균일하게 E가 흘러간다라고 얘기해. 우리 전기장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어. 첫 번째,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 두 번째, 단위 전하가 받는 힘의 크기와 방향. 세 번째, 단위 면적당 수직으로 지나는 전기력선 수의 개념을 갖고 있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얘기 안 해. 여기에 1제곱미터가 있었어. 1제곱미터 속에는 전기장이 일하면 몇 개의 전기선속이 지나가? 2개의 전기선속이 지나간대. 오케이? 2개의 전기선속이 지나간다. 그렇다면 1제곱미터 속에 2개의 전기장이 지나간다면 A 제곱미터 속에는 몇 개가 들어갈까? 파이 2개가 들어간대. 그럼 이 경우 파이 2는 얼마가 돼버리지? 2 곱하기 A가 돼버렸다라고 해. 오케이? 2 곱하기 A가 됐다라고 합니다. 자, 얘는 어떤 단위를 써줄 수 있을까요? 자, 얘는 뉴턴 제곱미터 퍼 쿨룸이라는 단위를 쓸 수가 있다라고 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전기 선속이 있다라고 해요. 이번에는 수직하지 않을 때 자, 이쪽 방향에 대해서 얘가 기울어져 있대요. 기울어져 있답니다. 이 아이의 면적을 A라고 얘기하자. 전기장 균일한 전기장 E가 지난다면 이때 전속은 어떻게 될까? 전기선속은 자, 얘는 지금 이 A라는 면적을 수직한 면에 대해서 자, 요렇게 정사형을 내려줄 수 있겠지. 정사형이라는 표현 들어본 적 있니? 수학 시간에? 어떤 녀석의 밑변 성분이라는 뜻이야. 예를 들어서 어떤 선분이 있대. L이라는 I인데 X축과 이루는 각이 세타의 각을 이루고 있대. 얘 정사형을 구하여라. 그 정사형에서 0이 그림자라는 뜻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빗면에 대해서 그림자를 내려준 이 밑변값이 정사형이야.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지? L 코사인 세타가 되겠지.
그럼 제 정사형 또 얼마가 돼버리니? A 코사인 세타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 이때 요각을 세타라고 얘기했대. 또는 나란한 방향과 면이 향하는 요 방향이 세타가 됐다라는 뜻이 돼버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 자속은 얼마가 될까? 자, 지금 이 하얀 면, A면을 지난 아이는 모두 A 코사인 세타의 면을 다 지나지. 따라서 이때 자속은, 전속은 얼마? 이때 전속은 파이는 얼마가 되죠? 2 곱하기 A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쓰게 되죠. 이때 전기장도 벡터고 면 방향도 벡터라고 얘기해.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니? 2 도트 A라고 써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해해요? 자,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갖게 되는데 이번에는 균일하지 않은 전기장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자. 균일하지 않은 전기장. 응? 다녀오세요. 균일하지 않은 전기장을 얘기해 봅시다. 자, 이쪽에 자, 이렇게 나타나 있대. 자, 얘는 위치마다 전기장이 모두 다 달라. 그때 이 속에 불균일한 면이 있었어. 평면이 아니고 울퉁불퉁한 면인데 예를 들어 바가지 같은 걸 하나 이렇게 갖다 놨다라고 해보자. 오케이? 바가지 같은 녀석을 갖다 놨대. 울퉁불퉁한 이런 면을 갖다 놨다라고 해. 보통은 보통 책에서는 하트를 많이 갖다 놓습니다. 입체 하트 있지? 이벤트 할 때 쓰는 하트. 하트 풍선. 도엽이는 이벤트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알아? 이번에 학교에서 했어요 저희. 뭘 했어? 선생님한테. 그래서 처음 본 거야? 그때 처음 봤죠. 아유, 불쌍한 녀석. 경지 봐봐. 아유, 촌놈 하고 있잖아. 수도 없는 이벤트를 해봐서. 자, 그러면 진곽 인기나. 진곽의 인기남이야? 다 말해버린다고? 너 인기남이라고? 자,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이쪽에 자, 한 면이 있어. 이 면 방향은 이렇게 얘기하자. 얘는 델타 A1이라고 하는 면이라고 할게. 자, 이 면은 지금 전기장이 어디로 지나고 있니? 이 방향으로 E1이라는 전기장이 지나고 있다라고 해. 또 랜덤하게 어떤 면 또 잡아봤어. 랜덤하게 면 잡았더니 이 면 방향이 델타 A2야. 자,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얘는 E2라는 전기장을 갖게 됐대. 또 랜덤하게 잡아서 이쪽 면에 대해 살펴보자. 얘는 면 방향이 델타 A3야. 이곳에서의 전기장은 자, 이 방향으로 E3라는 값이 됐대. 면의 방향도 일정하지도 않고 또한 전기장 세기도 각각 다 제각각이었어. 면의 각 부분에 대해서. 자, 이때 얘에 대한 전속 파이 2라는 값은 어떻게 나타내 줄 수 있지? 얘는 근사적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겠구나. E1 도트 델타 A1 더하기 E2 도트 델타 A2 더하기 똔똔똔똔 EN 도트 델타 AN이라고 얘기해. 오케이? 자, 이와 같이 얘기했대요.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네. 시그마 EI 도트 델타 AI라고 얘기해. 하지만 이거 근사값이지. 자, 그러면 참값에 가깝게 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저 조각조각의 크기를 겁내 작게 만들어서 더해주면 되겠지. 그 겁내 작게 만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다라고 해. 파이라고 하는 녀석은 리미트
델타 AI의 크기를 뭘로 보내? 0으로 보낼 때 시그마 EI 도트 델타 AI라고 써줄 수 있대. 리미트 시그마는 우리 뭘로 쓰기로 했지 다? 인테그럴로 쓰기로 했지. 그래서 얘는 인테그럴 E 도트 DA라고 쓸 수 있다라고 해. 이게 바로 전기선속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게 전기선속이다. 자, 그렇다면 이 전기선속을 누구에게 적용해 볼까? 점전화에게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할까? 여기도 책 그림 보니까 하트로 해놨죠. 자, 점전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점전화가 갖는 점전화의 전기선속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 성원아, 눈 떠야지. 네가 어저께 병지한테 목을 너무 졸려갖고 졸립구나. 응? 어저께 살려서 보냈어? 반 죽여놨죠. 그래갖고 반 죽어 있잖아 지금. 오늘 뜯은 거지. 오늘 우리 수준이. 생일이라 봐준 거야? 자기 말을 내일은 문선 생일이고 그 다음 날은 성원 생일이라고 말이 맞잖아. 신기하다. 넌 내일 모레야? 셋이 쌍둥이인 거야 그럼? 하루 있다 낳고 하루 있다 낳고 하루 있다 낳고? 그럼 서인이가 제일 누나네? 키가 제일 크니까. 서인이가 병지보다 크잖아. 좀 크지? 약간 클 것 같은데? 병지가 좀 커? 서인이 약간 더 클 것 같아. 1, 2cm 클 것 같아. 성원이가 제일 막내네? 오호. 자, 이 교실에서 지웅이가 제일 막내인 거야? 아니, 예원, 그건 빼고, 예원이 빼고. 제일 막내는 제일 막내야? 지금 물좀 떠봐. 글 줄 거라. 요즘 막내한테 누가 시키니? 저희 형이요. 너 재벌집 막내 아들 못 봤어? 저희 집은 재벌집이 아니어가지고. 자, 그렇다면 재벌집 막내 아들이 제일 잘 나갔잖아. 근데 맨 먼저 갔네? 맨 먼저 갔네. 자,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 이게 끝이더만. 자, 그러면 점전화에 의한 전기선속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 자, 이쪽에 어떤 점전화가 있었어. Q가 있었어. 이때 전기선속을 잡게 되는데 이 전기선속은 지금 이렇게 뻗어나가고 있는 녀석들을 살펴보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 안 그래요? 얘들은 삼지사방으로 다 이렇게 뻗어나간단 말이야. 그죠? 구대칭을 갖고 있지? 구 모양으로 대칭인 형태를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해. 자, 이때 이무의 어떤 폐 곡면에 대해서 잡아주는데 좀 더 쉬운 계산을 위해서 적분을 해야 되잖아. 적분을 하기 위해서는 얘와 얘가 어떤 면을 잡아주는 게 좋아? 얘와 얘가 나란한 면을 잡는 게 좋아. 오케이? 뿐만 아니라 전기장이 균이라면 적분할 필요가 없지. 전기장이 균이라면 바깥으로 바로 빠져나올 수 있거든.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적분 계산이 거의 없단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을 잡아보자는 얘기야. 거리가 일정한 점들을 잡게 되면 자, 어떤 면을 살펴봤더니 면 방향 델타 A라는 여기서는 DA라고 할게. DA라고 하는 면 방향과 전기장 방향이 어때? 나란하고 이곳에서는 전기장의 크기가 또한 어때? 일정하게 된다라고 하지. 이런 면을 잡으면 편리할 것 같아. 잡는 거는 내 마음이니까. 그래서 이때 전속을 살펴보면 phi 2라는 값은 이렇게 나타내 주지. 자, 얘는 인테그럴
E 도트 DA가 되는데 여기에서 하나도 이 점전화 주변에서 어떤 부분도 다 빠지지 않고 전체 면을 계산했지. 그래서 얘는 여기에 동그라미 기호를 써줘요. 얘는 닫힌 면에 대한 적분이란 뜻이야. 폐곡면에 대한 적분이란 뜻이야. 면이라는 걸 또 알기 위해서 A 보면 면이라는 걸 아는데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S를 써주는 책들도 많아. 여기서 S는 무슨 의미일까? 면을 뜻하는 서피스가 돼버려. 면을 뜻하는 서피스라고 한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했는데 얘는 이런 간단한 계산을 볼 수 있어. 두 개가 날아나잖아. 날아나 버리면 얘는 E 곱하기 얼마가 돼? DA가 돼버려. 근데 전기장이 또 어떻게 나타나니? 일정하지. 인테그럴 뭐가 돼버려? DA가 돼버려. 이건 무슨 뜻이야 이거? 무슨 뜻? 폐곡면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건 구의 넓이야. 구의 넓이. 구의 넓이가 얼마야? 구의 표면적 4파이. 저 녀석의 반지름을 라지 어리면 얼제곱 곱하기 2라고 얘기하는데. 자, 근데 우리는 점전에 의한 전기장을 알고 있잖아. 그치? 따라서 4파이 얼제곱 곱하기 점전에 의한 전기장은 얼마가 돼?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여기서 라지 얼제곱분의 Q다라고 쓰기로 했지.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요? 자, 이 값은 얼마가 돼버리지? 4파이 얼제곱 지워지니까 뭐가 되니? 입실론 제로분의 Q가 된다라고 해. 자, 정리해주면 파이 2라고 하는 값은 폐곡선에 대한 곡면에 대한 적분으로 인테그럴 E 도트 DA는 얘는 입실론 제로분의 Q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 중심전화 스몰 Q 썼는데 라지 Q로 바꿔 쓸게. 라지 Q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다라고 해. 오케이? 자, 이게 바로 가우스 법칙이라는 법칙이 되는 거야. 가우스 법칙이래. 오케이? 우리 어저께 그 얘기했어. 전기력선 그리면서. 전기력선은 전기력선 다발을 뜻하지. 전기손속을 뜻하는데 전하량이 클수록 전기손속이 많대 적대? 많다라고 얘기했어. EQ와 Q 이 녀석을 비교했더니 EQ는 Q에 비해서 전기력선이 몇 배만큼? 2배만큼 많다라고 해. 그래서 전기력선 수가 전하량에 비례하는 거야. 이건 진공 중에서의 이야기가 됩니다. 오케이? 이게 가우스 법칙이라고 해. 여기에서 가우스 법칙의 가우스 면을 잡는 요령에 대해 살펴보자. 지금 쟤는 구대칭이라는 걸 이용해서 적분이 없이 계산했잖아. 적분이 없이 계산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는 거야. 어떻게 가우스면을 잡아줄지 한번 얘기해 보자. 현수가 왜 이렇게 졸려? 눈이 괜찮아? 저기 얼제곱분의 Q 어떻게 나오는지 얼제곱분의 Q? 점전에 의한 전기장 어저께 한 건데. 뭘 아야? 그렇군요. 점전에 전기장 어저께 한 거야. 왜 그래? 잤구나 어저께. 아니야, 정신없이 정신만 잤을 거야. 눈은 뜨고 있는데 정신이. 아니야, 어저께 후반부에 막 그냥 내리 잤는데. 필기는 다 되어 있습니다. 안 돼 있을 걸? 너 엄청나게 잤는데? 안 늦었어요. 필기는 다 되어 있어요. 여기 다 빠졌잖아. 필기도 안 하고 막 잤네. 있어요. 응? 2-3소 다 있어요. 너 어저께 그냥 푹 잤는데?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가. 골라서 잤어요. 어저께 옆에 앉았던 게 누구였지? 병신. 병신 아니야? 지웅이 아니야? 지웅이었어. 지웅이 아니야? 혼자. 가보자. 여기 앉아갖고 너 그냥 드립다 잤는데. 그 뒷자리가 나였다. 저도 같이 자자. 나 앉았어. 쟤는 잘 시간이 없어. 자면은 자꾸 그녀가 떠올라서
아니 무슨 소리 남창이 이랬어. 아니 갑자기 자, 그러면 가우스면이 대비한 조건을 한번 보자. 오래됐어. 뭐 사귄 적은 있어? 아직도야? 아왜 아직도 아니 진짜 괜찮고 반년 걸려. 도엽이 사귄 적은 있어? 쌤도 알아요. 어? 쌤도 알아요. 쌤 아는 쌤도 근데 알아요. 선생님도 알아? 네. 아니 아니 남자 계열 애들이야? 남자 계열 애들이야? 여자예요. 아니 모르겠는데 쌤도 안 된다가 누구지? 저희 수업하죠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12분 5분만 남았으니까 누구지? 2분이면 끝나. 우리 다니다 나간 애가? 아니,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한동안 수환이 있지. 완벽한 유출하고 계셔. 김수환이 있고 또 누가 있지? 분자가 있어요. 그 김수현. 수연이? 진짜 왜? 나갔잖아. 표정 안 좋잖아 이 새끼. 또 나갔네 와 이름 나오자마자. 네, 마지막 하나. 강다연 아, 다현이? 오늘 장난이라고. 빠이빠이 했어? 이렇게 하는 게 빠이빠이 했다는 거야? 아, 얼굴 빨개진 거 보니까 맞는데? 근데 이런데야 얼굴 빨개졌다 아, 너 혼자만 좋아하다 끝난 거지? 아니 저 얼굴 안 빨개져요 너 혼자만 좋아하다 끝난 거지? 말 들려 엘레케레이. 자, 가우스 법칙, 가우스 면이 되려면 얘들아 얘 때문에 좋아하는 거야. 근데 이미 비밀이었어요 얼마나 오래 친구가 더 타격이 큰 거야 자, 항상 친구가 다 먹었어. 눈빛이 흐렸어. 가우스 면이 되려면 얘는 네 가지 조건 중에 두 가지를 따라야 돼. 초이스가 있어. 한 조건에 이거 아니면 이거, 또 다른 조건에 이거 아니면 이거야. 그거 외에는 가우스면으로 잡지 말아라. 첫 번째, 전기장에 관해서. 전기장의 크기가 얘는 일정하거나 또는 전기장의 크기가 0이어야 해. 이런 면이 가우스면이 돼. 오케이? 일정하지 않으면 0이야. 안 그러면 적분을 해야 되니까 귀찮단 말이야. 적분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 자, 이번에는 전기장의 방향에 대해서인데, 전기장과 면적소 방향이 나란하거나 또는 수직이거나. 나란해 버리면은 도트곱이 1이 돼 버리니까 이 DA만 써주면 되겠지. 수직이면 뭐가 돼? 0이 돼 버리니까 안 쓴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가우스면이 될 수 있는 아이다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샘플로 한 가지만 해보고 다음 시간에 여기부터 새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복잡한 계산했던 거 있잖아. 탄젠트로 치환해서 적분했던 거. 직선 전류에 의한, 직선 전압 분포에 의한 전기장이었단 말이야. 자, 얘는 람다라는 전압 밀도를 갖고 있어. 이때 거리가 어린 지점에서 전기장을 알고 싶은 거야. 이때 가우스면은 어떻게 잡냐면 어린 지점에서의 전기력 선을 한번 보자는 얘기야. 전기력 선이 몇 개고 그 밀도를 보자는 얘기야. 자, 그렇다면 얘는 삥 둘러서 원을 일단 잡아봐. 이때 이 전하로부터 전기장은 어떻게 나간다라고 그랬어? 삼지사방으로 퍼져나가는 방향의 전기장을 갖는다라고 했지. 그래 안 그래? 자, 그렇다면 전기장이 일정한 부분이 되겠네. 이 부분은. 그 다음에 나란하거나 수직인 면을 잡기 위해서 우리 여기에 원통을 잡아보는 거야. 자, 여기에 원통을 잡아봐. 높이가 1인 원통, 반지름이 어린 곳에서의 전기장을, 이곳의 전기장을 볼 거거든. 자, 이 면을 가우스면으로 잡아줄 수 있는데 얘는 윗면 1면, 옆면 2면, 아래면 3면으로 잡을 수가 있다라고 해. 자, 그래서 인테그럴 자 S E 도트 DA라고 쓸 수가 있는데 말이야. 얘를 이렇게 구분을 해줍니다. 1면에 대해서 E 도트 DA,
또 이면에 대해서 폐곡면이란 뜻에서 이렇게 구간별로 나눠주는 거야. 모든 면에 대해서 다 알기 위해서. E 도트 dA. 나중에 시험 볼 때 이거는 생략해도 상관없어. 자, 여기 3면에 대해서 E 도트 dA가 되는 거야. 자, 여기서 1면에 대해서는 윗면이야. 면 방향은 어디를 향하지? 윗방향이고 전기장이 나가는 방향이네. 어떤 면이야? 수직한 면이야. 수직한 면이기 때문에 얘 0이 돼버려. 자, 그 다음에 3면에 대해서도 임의 위치에서 전기장 나가고 면 수직한 방향이지. 이 면상에선 다 그래. 그렇다면 얘도 0이 돼버려. 자, 한편 거리가 같은 얼만큼 떨어진 옆면에 대해서는 전기장 크기가 모두 어때? 같지. 전기장 크기가 모두 같고 이 면적소 dA 방향과 전기장 방향도 어때? 나란하단 말이야. 오케이? 나란한 면을 갖기 때문에 얘는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다라고 해. 인테그럴 이면에 대해서 EDA야. 근데 E가 일정하니까 인테그럴 E 곱하기 인테그럴 이면에 대해서 DA가 되는 거지. 옆면에 뭘 구하란 얘기지? 옆면에 넓이를 구하란 얘기야. 옆면의 넓이, 전기장이 뚫고 나오는 옆면의 넓이를 봤더니 2파이 R 곱하기 L이 돼버렸어. 이때 이 전기장은 누구에 의해서 주어지냐면 바로 안쪽에 있는 전하에 의해서만 주어진다라고 해. 바깥쪽 전하는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다. 이게 껍질 정리에 해당하는 얘기가 되겠다. 그래서 가우스 법칙이라는 건 바로 껍질 정리의 표현이야. 그래서 내부에는 가우스면 내부에는 전하에 의해서만 전기장이 주어지고 바깥쪽 전하에 의한 전기장은 없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 안쪽에 있는 전하가 진공 중에서 입실론 제로고 얘는 람다 곱하기 L이라고 쓸 수 있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LL 지워져 버려서 전기장 2라는 값은 얼마가 되죠? 2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R분의 람다. 얘는 2K 곱하기 R분의 람다라는 값이 된 거야. 어저께 복잡한 적분을 이용해서 계산한 것보다 훨씬 쉬운 방법이지. 그래서 실제 답안 쓸 때는 얘에서 보통 얘로 가거나 얘로 직접 오는 경우도 있어. 익숙하게 쓰면 얘로 직접 써도 선생님들이 아무 말씀 안 하셔. 오케이? 자, 그래서 세 줄이면 계산 끝이야.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게 가우스 법칙인데 이 가우스 법칙 내일 연습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까지 질문 있는 가우스 법칙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다. 그래서 얘들이 있는데 이 얘들이 각각 시험 문제가 돼버려. 자, 이 내용까지 질문 있는 사람. 질문 없으면 마칩시다.